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이젠 유병자도 얼마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병력이 있는 보장 항목의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게 되거나 할증되는 폭이 커서 부담을 느끼셨던 적 많으셨을 텐데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자, 2대 진단금 보장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 오늘 정보 꼼꼼히 살펴봐 주시죠. 끝 시간에는 오늘은 사망 경계 없이 9월에 내보험 준비하기를 주제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와 함께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현명한 보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여러분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2대 진단금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조명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2대 진단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존의 병력 때문에 제한이 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2대 진단금이 도대체 뭔지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입니다. 암부터 시작해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 폐렴, 만성화기도 질환,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사망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큰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를 저희는 3대 질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병옥 씨, 저 암보험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암보험 어디가 좋을까요? 하시는데 조금 보험을 아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3대 질병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는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암보험을 먼저 준비하시는데 자기의 가족력에 따라 혹은 기호에 따라서 3대 질병, 뇌질환, 심장질환 같이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유병력자분들은 오히려 암은 가입하기 쉬웠었는데 2대 질병, 뇌질환, 심장질환이 정말 까다로웠었는데 많이 완화가 됐으니 한번 유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3대 질병, 그중에 2대 질병 과연 누가 필요할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보험만 되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뇌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요즘은 고혈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누구나 있고 요즘은 특히나 더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이 발병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르셨는데 저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체중이 작으신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뇌질환, 심장질환 혹은 혈압 혹은 고지혈증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2대 질병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하겠지만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꼭 염려 끼쳐서 2대 질병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혈관에 대한 분류표입니다.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20대의 혈관은 이렇게 팽창하고 넓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이런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이 혈관이 막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뇌 쪽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또는 뇌졸중 그러다 막혀서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막혀 있다 보니까 뻥 하고 터지는 게 뇌출혈이거든요. 그리고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갑자기 막혔다 급성 심근경색일 거고요. 그 때문에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입이 까다롭고 보상받기도 보상도 좀 적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혈관이 이렇게 깨끗할 때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도 우리 암보험처럼 보상하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랬을 때 뇌혈관 질환 분류표를 봐드릴게요. 우리는 뇌질환, 이대 질병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이대 질병이 아니라 사실 이 가입되어 있는 특약에 따라 보상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뇌출혈만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뇌출혈은요, 거믹망밀출혈, 뇌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뇌출혈 이 세 가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질환 중에 가장 많은 뇌경색증을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증까지 보장이 되시려면 뇌졸중, 뇌출혈을 같이 포함된 뇌졸중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만 가입했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4가지 항목의 뇌 질환이 추가된 정말 좋은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어린이들한테밖에 판매를 안 했었지만 오늘 소개드릴 상품에는 유병자분들도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뇌출혈만 준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유익 있게 조금 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우리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심근경색은 이 3가지 항목만 보상을 한다면 협심증까지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라고 하는데 아까 뇌혈관 질환이랑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만 가입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성인은 물론이고 유병자들도 조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협심증이 심장 질환 중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로 봤을 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우리는 유병력자들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느냐. 유병력자들도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요. 기존에는 고혈압 있어 안 돼요. 고지혈증 있어요. 약 처방 받아서 안 돼요. 당뇨 있어서 안 돼요. 이랬다면은 지금은 532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5라고도 거꾸로도 부르는데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으시면 되고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없으셔야 되고요. 5년 이내에 암 없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0년 전에 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지금은 암으로 간혹 검사만 하고 있고요. 진단이나 입원이나 미 수술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병원은 간 적이 있어요. 당뇨약을 처방받으러,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러 갔지만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준만 통과하게 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통합보험에 뇌졸중, 뇌혈관 질환만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요게 원하신다면 다른 모든 특약을 넣어드릴 수는 있지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2대 진단금이니까 이렇게 딱 2대 진단병만 넣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졸중, 뇌혈관 질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정말 보장 범위가 넓은 원래는 젊은 사람들만 가입할 수밖에 없는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도 있으니까 유익 있게 살펴보셔서 진단금을 많게는 아니고요. 2천만 원씩 플랜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품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비갱신형입니다. 예, 대부분의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갱신형밖에 판매가 안 되었을 때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갱신으로도 간편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를 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 여성분 같은 경우는 31,719원, 60세 분들은 56,141원. 제가 30세 미만이신 분들은 따로 적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30세 미만이신 분들은 워낙 더 좋은 상품이 있고 병력이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병력이 있을 나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해왔지만 젊으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병력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제가 상담을 주시면 보험료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49,000원부터 10만 원까지 해요. 왜냐면 사실 뇌질환, 심장질환은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 술, 담배나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보다 남성보다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키포인트는 비갱신형입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병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플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유병력자 2대 진단금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병 전문가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요즘 남보장은요, 이 유병자 분들에게도 좀 유리하게 풀려 있지만 그래도 이 뇌와 심장 쪽을 뜻하는 2대 질환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넓게 가입 가능한 보험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보험은 2대 질환 보장 가장 넓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또한 보험료는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2대 질환은요, 특히나 가족력 있으신 분들 정말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번 시간 통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대 질환뿐만 아니라 새는 보험료나 내 보험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전문가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망 연기 없이 9월 내보험 준비하기인데요. 자, 9월을 맞아 보험사에서도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 챙기면 좋을 이슈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일단은요, 네. 이 사망 연기 없이 보험을 가입한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좀 요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내가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암보험을 그쵸? 하고 싶어, 예. 뭐 내보험을 하고 싶어, 뭐 입원비, 수술비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요것만 딱딱딱 하면 좋은데 보험회사에서는 특약들 구성을 보면 좀 불량담보라는 게 있고 좀 우량담보라는 게 있는데 예. 불량만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좀 아무래도 적자가 많이 나는 특약들이기 때문에 요거 입원비만 할 때는 입원비만 못해. 뭐 기본 계약으로 상해 사망이라든가 질병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가져가야 해. 이렇게 지금 룰을 정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예. 그래서 나는 사망보험금 필요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끔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꼭 가져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대략 한 올해 초부터 해서 이거를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뭐 아예 안 받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예전에는 사망보험금을 뭐 1억 원, 2억 원, 뭐 질병사망보험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받더라도 뭐 어떤 회사들은 그냥 100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춰서 지금 내가 좀 유리하게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사망보험금 뭐 솔직히 100만 원, 1,000만 원 해봐야 그건 보험료 몇백 원, 몇십 원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에는 좀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원하는 보장만 네. 쏙쏙 가져가면 좋은데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좀 기본적으로 네. 좀 넣어가는 것 중 대표적인 게 사망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은 없이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망 보장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분들은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또는 뭐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넣으실 수 있는데 예.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근데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건강보험이나 뭐 입원비, 수술비 이런 걸 하실 때는 사망보험금을 별로 선호를 하진 않으세요. 왜냐면 예. 나는 생존 살아있을 때 나는 혹시라도 아팠을 때 다쳤을 때 이런 걸 좀 보장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A라는 회사께 상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우리 회사는 이걸 하려면 사망보험금을 1억 원을 무조건 넣어야 해 뭐 2억 원을 넣어야 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상품이 워낙 이 A라는 상품 A 회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약들이 이거를 좀 감수하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보험금은 뭐 내가 선호에 따라서 뭐 충분히 뭐 원하시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옵션으로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하실 때 나는 사망보험금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생존 담보를 더 원하시니까 좀 예전에 좀 사망 연계가 부담스러우셨다 이런 분들은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요 이런 사망 연계 없는 보험 가입 어떤 분들께 필요하고 좀 유리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이 좀 준비가 안 돼 계신 분들 지금 이제 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보험이 있는데 좀 부족하신 분들도 좀 보완 차원에서 하실 때 사망보험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진단비라던가 뭐 수술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직업급수가 좀 위험직인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좀 위험한 일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이제 상해 사망보험금, 질병 사망은 나이하고 관계가 있는데 상해 사망은 직업급수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뭐 일반 뭐 회사원, 주부, 공무원 이런 분들은 뭐 비위험직.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특히나 상해 사망보험금은 보험료가 좀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뭐 50세 남성분이 암보험을 3천만 원 정도 준비하실 때 뭐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료 5만 원, 6만 원이다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이제 1억 원 이상 넣게 되면 남성 이제 3급, 위험직 3급일 때 보험료가 대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암보험을 진단금을 1,000만 원 이상 더 넣을 수 있는 보험료인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불필요한 사망이 들어간다. 뭐 요게 지금 한 달에 뭐 10,000원, 15,000원은 안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한 달에 한 2만 원씩만 잡아도 20년이면 48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불필요하게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사망보험금이 나는 필요하다 이러면 뭐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강제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때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내 보험을 업그레이드하기에도 좋은 시기인 것 같고 특히나 좀 위험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망 연계 보험을 지금 받지 않는 회사가 어떤 곳이 좀 많은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지금 이제 경쟁을 좀 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뭐 A라는 회사에서 낮췄어요. 사망보험금을 낮췄는데 그럼 B라는 회사도 우리도 낮출래, C라는 회사도 낮출래. 경쟁을 하는 거네요. 경쟁을 좀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초부터 대부분 회사들이 빠졌습니다. 사망 연계를 옵션으로. 뭐 넣을 사람 넣고 넣지 말 사람 넣지 말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손해율을 조금 안고라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달에 뭐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조금 올렸습니다. 없었다가 이제 조금 생겼고요. 요게 지금 이제 9월 달 중에 또 보험회사는 또 이제 분기 마감이라는 걸 하거든요.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뭐 4분기로 나눠보면 또 9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이 되면 뭐 이미 좀 얘기가 나온 회사들도 있고요. 뭐 확정은 아니지만 뭐 얘기가 나온 데가 있다. 그러면 뭐 A라는 회사에서 또 올리게 되면 B라는 회사도 또 올리고 C라는 회사도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뭐 일부 회사에서는 또 예정이율 이런 것도 있어서 보험료가 또 10월 달 되면 또 올라가는 회사들도 일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사망연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준비하시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근데 요게 또 이제 맹점이 또 무조건 없는 게 좋느냐. 이제 보험회사를 또 따져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하고 싶은데 A라는 회사는 사망연계가 없고요. B라는 회사는 사망연계가 조금 있는데 똑같이 설계, 뭐 암진단금을 3천만 원을 설계를 했는데 B라는 회사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이하고 뭐 병력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없는 게 좋지만
조금 있더라도 좀 더 저렴하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 같은데 무조건 없는 회사. 근데 있지만 좀 더 저렴한 회사. 이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비교를 거거든요. 해봐야겠네요. 네, 비교를 좀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꼼꼼하게 내가 어떤 거를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있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예.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들마다 경쟁이 좀 치열하다 네네. 보니까 지금 다 없어졌다가 좀 생겨나고 있다고 네네. 하니까 지금 바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생존 담보를 좀 요즘 중시하는 추세잖아요. 네네. 이 생존 담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진단비랑 수술비인데 네네. 이것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뭐 방송 중에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암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쵸? 위암, 간암, 예. 여성분들은 특히나 위암, 자궁암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다 일반암으로 뭐 소외감이 아니고 유사암이 아니고 일반암으로 기본적인 거를 다 해드리는 보험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외감, 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중에 요 네 가지도 일반암처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암처럼 원래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는 일반암의 가입 금액의 10% 또는 20%였거든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반암처럼 1대1로 가입이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는 뭐 1대50,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2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몰라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장 범위가 좀 넓고 금액을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암이 걸렸는데 10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받고 이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대 질환. 이대 질환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범위 넓은 걸 좀 하셔라.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유병력자분들은 좀 제약이 있겠지만 자녀분들 특히나 그다음에 성인분들도 뭐 뇌 관련 질환 할 때는 뭐 뇌혈관 진단금, 심장 관련 뭐 허혈성 진단금 이런 진단금 위주. 거기에 뭐 수술비 같은 건 아무래도 진단금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건 조합을 해서 진단금 물론 뭐 진단금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보험료 비싸다 이러면 진단금 플러스 수술비로 좀 조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넓은 거를 준비를 하셔야 내가 혹시라도 이게 걸렸는데 요건 안 되네, 요건 안 되네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비 같은 거, 수술비는 진단금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시기 때문에 범위 넓은 수술비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뭐 골절이라든가 화상, 배상 책임 이런 특약들은 보험료 좀 저렴하지만 뭐 혜택을 좀 소소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원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입원 일단. 근데 예전에는 저도 뭐 처음에 이제 초창기 영업 보험할 때는 입원비 무조건 넣어드렸거든요. 하루에 입원비 그냥 5만 원씩 나오는 거 넣어드렸는데 그때는 좀 저렴했었어요. 입원비가 5만 원을 넣어도 거기 특약보험료가 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비싸졌죠. 지금은 5만 원 넣으면 거의 5만 원이에요. 부담스럽네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는 장기간 입원시켜 주시는 분들도 병원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입원비는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굳이 꼭 하고 싶다 하면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가성비를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면 차라리 진단금이나 수술을 하시는 게 좀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다. 그렇겠네요. 일단 진단비의 경우에는 암이 일반암이나 소외감 구분 없이 좀 잘 챙겨주는 보장 범위 넓은 진단비를 준비하면 좋겠고 이대 질환 역시 아까 강의 시간에 만나봤잖아요. 그렇게 좀 넓은 게 좋은데 진단비에 부담이 된다면 뭐 입원비 같은 것보다는 수술비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전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준비하시기에 이제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 좋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기존에 내가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점검을 받고 나서
뭐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월달 가기 전에 9월달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보험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망 연계가 없어져서 기본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달이 되면은 또 이게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사망 연계가 생겨서 이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유리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나이가 49살인데요. 예. 네, 우체국에 보험이 하나, 둘, 셋, 5개 정도 들어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험 방송을 보면서 보니까는 그게 다 모두 갱신형인 거예요. 예. 금액은 뭐 한 14만 1,8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니까는 설명 들어서 보니까는 뭐 14만 1,800원이면은 갱신형이 아닌 것도 좋은 거를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잘 들어져지는지 저 나이 들기 전에 이제 갈아타야 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락 주셔서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입 당시엔 이렇게 갱신되는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걸 몰랐어요. 보험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좀 저렴하니까 하나씩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갱신되는 부분을 좀 살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걱정되는 병력이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뭐 지금 아픈 곳은 없어요. 진단 받은 게 아픈 곳은 없는데 뭐 친정 식구들이 뭐 고지혈증, 아버님 어머님이 고지혈증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한번 그렇죠. 가족력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험료는 어떠세요? 뭐 14만 정도는 뭐 부담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건 괜찮은데 나중에 오를 보험료가 좀 걱정이신 거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병욱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우체국에서만 5건 준비해 주셨네요. 의료 실비보험과 3대 질병 특약, 상해 클리닉과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과 건강 클리닉까지 각각 3년 갱신에 10년 갱신 상품이고요. 100세 만기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총 14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지금은 건강하신 여성분입니다. 저렴해서 우체국에서 하나씩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갱신인 걸 아셨다고 해요. 이 보험료면 더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험 구성들 잘 봤습니다. 일단은 우체국에 대부분 준비하셨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창구에 이제 손님으로 가니까 창구 직원들이랑 친하고 그러니까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서 권유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보험의 전반적인 구성은 되게 좋으세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실비보험도 지금 판매되는 것보다 오히려 갱신 주기가 더 길고 지급률도 더 좋은 의료실비 잘 갖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체국 3대 질병 특약 암진단금, 뇌출혈, 심근경색 요거 이제 3대 질병 보장을 하는 건데 뇌출혈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것도 3대 질병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상해 클리닉이라는 보험으로 상해 우리 넘어지고 다치는 상해 보험 준비되어 있으시고 하나로 OK 보험으로도 사망금까지 있으시고요. 그리고 건강 클리닉이라는 보험도 3대 질병 외에 그 외적인 질병 보험들도 이제 보장의 구성들은 정말 튼튼하세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 시청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그 10년 갱신 인점이거든요. 네네. 네, 이게 지금 10년 단위로 이제 갱신이 여태껏 이제 한 번도 갱신이 되진 않으셨을 텐데 제가 아는 아버님께서 50세 때 10년 갱신으로 8만 원에 준비하셨던 게 60세가 되시니까 17만 원이 되셨어요. 이거 실제 사례거든요. 2배 넘게 뛰었네요. 예, 근데 사람마다 분명 틀릴 거고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2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이제 갱신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경제인구지만 지금 그때 가서는 경제인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보험
보험료가 2배 올랐지만 이 보험료가 2배 오른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망 네. 10년까지 계속 내야 된다 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바꿔 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좀 정리부터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정했을 때예요.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가정이 없을 때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보험 중에 실비보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하셨으면 해요. 네. 전부 다 지금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가입해도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수준으로 준비가 가능한 나이시고요. 예. 오히려 보장 범위는 더 넓게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예로 들어서 아까 뇌출혈 이제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집안 내력 중에 고지혈증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고지혈증이 뭐냐면 혈관에 있는 피가 지방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결합이 돼갖고 끈적끈적한 거거든요. 혈관에 이렇게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피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달라붙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혈관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뇌 쪽에 있는 혈관을 막혀버리면 뇌경색인데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우체국 보험은 뇌출혈일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꼭 막혀서 피가 지나야 되는데 막힌 걸 뚫다가 못 뚫어서 뻥 하고 터져야지만 보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존하려고 살려고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랬을 때 뇌경색이 올 때부터 보상이 되는 우리 다행히도 뇌출혈이 아니라 뇌경색까지 병원에 잘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보험금은 못 나온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도 보장이 가능한 뇌졸중으로 준비가 가능하셔서 저는 지금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체국 실비보험만 다 가져가시고요. 그 외적으로 3대 질병, 상해, 소량의 사망금, 뭐 운전을 하시면 운전자, 뭐 배상 책임 같이 넣는 통합보험을 짜더라도요. 지금 가입하시는 보험료 수준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조금 뭐 절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보상 범위는 더 확대될 거고요. 10년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바꿔지니까 저는 이렇게 안 바꿔가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중요한 팁은요. 제가 방송 마치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지만 제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인수심사를 먼저 넣어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수심사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 정리를 하셔야지 네. 저한테 상담 받아서 이런 애 해약해야겠다 이러고 해약 먼저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수심사 새로운 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여부 확인한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잘 들으셨죠? 네네. 예, 오늘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구성은 튼튼한데 걱정하신 것처럼 갱신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체국 5건 중에 실비만 빼고 지금 갱신되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무엇보다 그래야 지금 되겠- 건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험 준비가 가장 유리하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절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의 통합보험으로 보장을 꽉 채워드렸는데요. 보험료는 네. 지금과 비슷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아까 갱신 말씀드린 것처럼 2배씩 올라서 깜짝 놀라셨는데 이건 네, 전혀 저도 오르지 그게 않으니까요. 걱정인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보험을 2가지를 갖고 있는데, 예. 그 주변에서 뭐 CI 종신보험이 좀 뭐 문제가 예. 생기면은 조금 지급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예. 제가 보니까 그 CI 보험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그러네요. 좀 설명 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특히나 CI 종신보험 때문에 걱정되셔서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40대예요. 40대 초반이시고요. 네네, 초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력이나 아프신 곳 따로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은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입 당시에는 CI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시고 뭐 지인분의 추천을 좀 받으셨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계약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같은 연도에 2건을 준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모두 좀 예. 지인분의 추천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동원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2건 준비해 주셨네요.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지금은 건강하신 남성분인데요. 가입 당시에 몰랐다가 특히나 이 CI 종신보험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최동훈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잘 봤고요. 예, 이게 아마 그때 이제 2013년도에 생명보험사 하나생명 하나, 지금 메리츠화재 이렇게 두 군데 상품을 이제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분 이제 아시는 분께서 추천해줬으면 뭐 남성분이고 하니까 뭐 종신보험 하나 하고 실비보험 하나 이렇게 나눠서 상품 구성 자체로는 나쁜 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메리츠화재 상품은 굉장히 잘 가입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여기에 실비보험이 있고, 뭐 입원비도 2만 원씩 있고, 뭐 골절 배상 책임 이렇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 상품은 지금 가입할 수 없는 또 90%짜리의 3년 갱신일 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시청자님께서도 요즘 뭐 주위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CI 종신보험이 지급받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종신보험은 이제 처음 나온 게 종신보험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유족들, 뭐 와이프라던가 배우자 또는 뭐 가족들한테 이제 남겨주는 이제 사망보험금 개념으로 나왔었다가, 원래는 CI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만 주기 전에 큰 병이 걸리면 먼저 주자. 이게 좀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거든요. 좀 더 종신보험을 업그레이드한 상품인데, 얘네들이 상품을 만들 때 그냥 암 걸리면 주는 게 아니라 암이 걸렸는데 어떤 암일 때 주느냐, 이거를 조금 어렵게 지급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CI, 이게 중대한 질병일 때, 암이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그냥 암이 몇 기냐, 기수가 연기부터 말기까지 있으면 몇 기냐, 그 부위가 또 어디냐, 종양 센치가 몇 센치냐, 뭐 전이가 있냐 없냐, 이거를 다 따져보고 정말 중대할 때만 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고객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가입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 판매를 할 때 이거 그냥 암 걸리면 이만큼 나가, 뭐 이제 뇌졸중 오면 이만큼 나가, 이렇게 알고들 가입을 하셨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뭐 교육을 물론 뭐 받으셨겠지만, 이걸 뭐 판매하기 쉽기 위해서, 또는 뭐 일부 분들이 그냥 암 걸리면 다 주게 돼 있어, 뭐 하면 다 되게 돼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판매를 또 많이 했고, 또 판매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 잘 안 알아보고, 그럼 그렇게 해, 이제 이렇게 대부분 많이들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보험이 뭐 나쁜 보험은 아닌데, 보험회사에서 뭐 나쁜 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지 판매도 많이 되고 수익이 많이 되는데, 이걸 알고 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열어보니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됐지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걸린 상품이에요. 나는 암 걸려서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이거 안 주냐, 돈을.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랑 좀 많이 좀 논쟁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근데 또 보험료는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또 굉장히 비싸요, 보험료 자체가.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지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싸다. 세 번째 문제점은, 나는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고 암보험도 필요한데 얘는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뭐 중대한 암이 걸렸어요. 그럼 2,500만 원을 받고,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2,500만 원만 있어요. 어찌됐든 5천만 원만 주게끔, 또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럴 바에는 암보험 3천만 원짜리, 사망보험금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나눠도 지금 내시는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게 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험료 내신 지가 이제 뭐 한 5년, 6년 정도 되셨는데, 좀 아까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시면 좀 손해가 나더라도 아까우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감하게 20만 원 정도시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죠. 뭐 알뜰, 무해지보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암보험, 뭐 암진단금 5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뇌졸중 진단금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허혈성 진단금도 1,000에서 2천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술비 요 정도 하시게 되면 지금 내시는 보험료의 한 절반도 안 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비보험 4만 원짜리 하나 있고 원래 한 종신보험 20만 원 정도 셨는데 이거를 뭐 이런 뭐 진단금 수술비 위주로만 플랜을 바꾸시면 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 이런 뭐 물론 종신보험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보장을 해드리는 거 그거 1억 원 해보셔야 60세, 65세면 그것도 한 4, 5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플랜을 좀 자주 좀 짜셔서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예. 좀 우려를 하셨던 것처럼 이 한화생명의 CI 보험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아까우시더라도 지금 정리를 해야 나중에 이 부담스러운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은 좀 불리하니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 다행인 게 메리츠와드 증권이 지금 뭐 가입할 수 없는 굉장히 유리한 증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챙겨 가시면서 저희가 알뜰 보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보장은 넓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진단비, 수술비까지 다 합쳐도 비갱신에 지금보다 보험료는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드니까 뭐 꼭 바꿔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사망 보장 필요하시다면 정기 보험 추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보죠. 32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유병자 실비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조병욱 전문가님, 이 실비에도 유병자 분들께 특화된 상품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기존의 의료 실비 같은 경우는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2009년도까지는 뭐 100% 의료 실비가 있었고, 예. 그 이후 같은 경우는 90% 의료 실비, 그 이후 같은 경우는 뭐 비급여는 80%, 뭐 도수 치료, MRI, 체외 충격파 치료, 뭐 기타 등등의 주사료는 네, 뭐 70%까지 주겠다 이런 실비가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18년도 4월 달에 조금 좋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예. 기존에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의료 실비를 상해 의료 실비 꼭 다치는 것만 보상이 가입만 가능했었는데 유병자 실비라고 해서 5년 이내에 암 진단 없으시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30일 이상 약 처방, 죄송합니다. 2년 이내에 7회 이상 연속하여 치료 그리고 입원 수술 없으셔야 되고요. 3개월 이내 치료 확정 진단 추가 검사 소견 따로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한 네, 간편 의료 실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유병력자들도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노후 실손 의료비도 생겼었거든요. 예. 근데 노후 실손 의료비보다는 간편 의료 실비가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병자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30% 정도로 해당한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원이랑 입원이랑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원의 최소 자기 부담금은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이랑 통원이랑 했을 때 기존의 의료 실비는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봤을 땐 좋은 소식일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약제비. 예. 우리 약값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 의료 실비는 5만 원 혹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8천 원 자기 부담금 있었는데 예. 유병자 의료 실비 같은 경우는 약제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되 실비가 없으신 분들인데 가입이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꼭 이거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할 정도로 좋은 보험입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당뇨 있으셨던 분들은 원래 상해 쪽만 실비가 가능했는데 자 이제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당뇨 있으신 이런 유병자 분들도 실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준비 못 하셨던 시청자분들도 지금 한번 실비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249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8살 고등학생 아들이 20세 만기 자녀 보험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자, 2년 후면 만기가 되니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하고 새로 준비할지 아니면 만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뭐 18세면 굉장히 건강한 나이 고등학생이실 그쵸? 것 같고요. 이제 만기가 2년 정도 남았다. 물론 뭐 이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보장이 안 좋아지고 있고 어찌됐든 18세에서 20세, 20살 예. 그러니까 2살이 더 올라가면 보험 나이가
두 살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거고요. 또 매년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도 있고 손해율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씩 인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갱신형으로 뭐 20년 납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거랑 1년 있다가 2년 있다 하는 거랑은 총 납부하시는 금액이 뭐 굉장히 크진 않겠지만 좀 더 이제 금액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갈아타실 때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 실비는 근데 뭐 나라의 법에 의해서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 실비로 하셔야 되고 비갱신형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 넓은 걸로, 뭐 유사암도 뭐 굉장히 보장 많이 되는 걸로, 뭐 이대 질환도 뇌혈관 진단금, 화혈성 진단금 범위 넓은 걸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뭐 골절 배상책임, 뭐 수술비 특약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무해지 알뜰보험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보험료는 이제 내가 특약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뭐 보험료가 한 3, 4만 원, 5만 원 미만도 나올 수 있고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특약을 좀 많이 넣게 되면 뭐 한 1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납입 기간도 뭐 기본 납 20년 납 기준이신데 조금 더 길게 뭐 25년 납, 30년 납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보장을 좀 많이 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중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녀분이. 그쵸, 지금은 뭐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40, 50, 60 넘었을 때 그래서 지금 가입 금액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 보험 지금 좀 변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갱신의 보장 범위 꼭 확인하셔서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335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가 있는데요.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조병욱 전문가님. 당뇨이신 분들이 특히 보험 가입 전에 겁먹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편 실비도 나왔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따로 뭐 보험을 뭐 특별하게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중요한 순서는 똑같아요. 의료 실비, 그리고 3대 질병, 그리고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요거는 필수라고 생각되고요. 그 외적인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뭐 치매보험 기호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실비 3대 질병은 꼭 준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도 간편 실비로 실비 준비하시면 되고요. 유병자 보험으로 간편 보험으로 3대 질병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 크게 제한은 없으세요. 근데 다만 다른 분들에 비해 보험료는 조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똑같이 실비 3대 질병 중요하니까 튼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험료는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간편 실비와 3대 진단비, 운전자 보험의 배상 책임 담보까지 꼼꼼하게 저희 전문가분들 활용하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393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43세 여성입니다. 교보생명 여성 CI 종신보험에 약 4년 정도 납부를 했는데 해지를 하려니 아깝고 계속 갖고 있자니 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걱정 어린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자, 최동원 전문가님, CI 보험이 비싸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지출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좀 합리적인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있다. 또 그러니까 보험은 부담스러우시면 보험 해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깝다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보장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꼼꼼히 봐야겠지만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감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뭐 난 주계약이 1억인데 1억이 아니고 뭐 2천이나 3천으로 낮추고 거기 좀 불필요한 특약들 갱신돼 있는 거 버리고 뭐 그거를 좀 조정을 한다면 내 보험료가 지금 뭐 대략 한 20만 원, 30만 원을 낸다. 그럼 이거를 뭐 한 5, 6만 원, 6, 7만 원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감액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하셔서 내가 기존에 있는 보험이 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런 거를 내가 돈을 좀 추가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약하시는 뭐 그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좀 정확하게 받으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해지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감액하시는 방법 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뭐 증권이라든가 내 상황 이런 거를 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방법은 너무 아깝다 이러면 뭐 감액해서 좀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정리를 하시거나 이 주계약을 감액하시고 특약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득이 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